가족 이야기로 상처 주는 말 100가지. 살다 보면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애틋하고 깊지만 누군가 그분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악의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겐 가시처럼 꽂히는 질문이 되곤 하지요. 이 오디오북은 그런 순간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단단한 내면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하며 나를 지키는 대화의 기준을 차분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볍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가족, 특히 부모님에 관한 말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을 잘 대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은근히 경계를 넘는 말들,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질문들, 그것이 왜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타인의 말 속에 숨겨진 무례함과 경계해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공감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말을 경계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말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언어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1. 부모님의 성격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너희 아버지 너무 까다롭지 않아? 이런 말은 단순한 감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을 낮추고 당신의 삶까지 평가하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말하는 순간 존중은 무너지고 마음의 벽은 두꺼워집니다. 부모님의 성격은 그 누구도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 문제를 캐묻고 파헤치는 사람. 가족 사이에 무슨 문제 있지? 이런 질문은 무례를 가장한 호기심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경계와 예의를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내의 일은 스스로 꺼내기 전엔 타인이 묻지 않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존엄이고 그 침묵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배려 있는 사람입니다. 참 부모님과의 관계 상태를 무례하게 물어보는 사람. 왜 엄마랑 안 친해 보여? 겉모습만 보고 감정을 추측하며 던지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관계 속에는 설명하지 못할 사연과 시간이 존재합니다. 표면을 보고 속을 단정 짓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정 환경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사람. 너희 집 분위기 이상해 보인다. 누군가의 집안 분위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조롱하는 일과 같습니다. 존중 없는 시선은 상처가 됩니다. 5. 부모님의 직업이나 경제력에 집착하는 사람. 부모님 뭐 하시는데? 이 질문 속에는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삶의 일부일 뿐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무례한 호기심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6. 부모님의 교육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 너희 부모님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아이를 어떻게 키웠든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자 철학입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교육은 외부의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7. 부모님의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그런 건 구시대적 생각 아니야? 세대마다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곧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8. 가족 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떠드는 사람. 형제랑 자주 싸우지?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지만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흥미로 다루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구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캐묻는 사람. 부모님 건강은 괜찮아? 진심 어린 걱정이라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묻는다면 이는 감시이자 간섭입니다. 경계심을 느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부모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내 부모님은 왜 싸우지 않아? 비교는 칭찬으로 포장된 비난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숫자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관계입니다. 비교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20일 부모님의 생김새나 외모를 평가하는 사람. 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섭게 생기셨을까? 외모에 대한 평가는 상대의 가족을 향한 무례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며 그런 평가에는 사랑과 존중이 담기지 않습니다. 외적인 언급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은 마음의 선을 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22 부모님의 말투나 억양을 흉내내는 사람. 너희 어머니 말투 진짜 특이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고 조롱하듯 말하는 건 단순한 장난처럼 보여도 듣는 사람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을 흉내내는 행위는 조롱이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23 가족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사람. 어릴 때 가족 사진 좀 보여줘봐.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추억이며 감정이 깃든 것이기에 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를 요합니다. 24 가족의 종교적 신념을 비하하는 사람. 그런 종교 믿는 건 시대에 안 맞지 않아? 종교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신념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가족 전체의 정체성과 신념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5 부모님의 취미나 생활 방식을 조롱하는 사람. 퇴직하고도 맨날 텃밭만 가시는 거야? 나이 들어 생긴 삶의 방식이나 취미는 그 사람의 평온과 즐거움이 담긴 결과입니다. 이를 조롱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26 가족의 외출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따지는 사람. 너희 부모님은 왜 맨날 집에만 계셔? 그 누구도 타인의 생활 방식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은근한 비난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기에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리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27 부모님의 말실수를 문제 삼는 사람. 그때 너희 아버지가 이상한 말 했잖아. 누구나 말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들추며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재미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8 가족의 외식 습관이나 식생활을 평가하는 사람. 맨날 집밥만 먹는 거 지루하지 않아? 가족의 식문화는 그들만의 역사이자 정서입니다.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단정 짓는 말은 상대의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29 가족의 말싸움을 비하하는 사람. 너희 집은 맨날 싸우는 분위기야. 갈등은 모든 관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인이 평가하거나 단정지어 말하는 건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가정 내의 민감한 부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30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나 과거사를 캐묻는 사람.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생활을 파헤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30일 가족의 이사 이력이나 주거 형태를 비하하는 사람. 왜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녀? 생활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비하하거나 의심스럽게 보는 시선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경제적, 정서적 사정이 얽힌 문제이기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32 부모님의 성격을 정신질환처럼 몰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민하면 병 아니야? 심리적인 특성을 가볍게 정신병과 연결시키는 말은 매우 위험하고 무례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가족을 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33 부모님의 교육 정도를 근거로 판단하는 사람. 부모님 공부 못하셨으면 너도 힘들었겠다. 교육 수준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34 가족의 외국 체류나 이민 경험을 의심하는 사람.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서 뭔가 이상하더라. 배경에 대한 의심이나 조롱은 편견과 무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35 부모님의 직업을 지나치게 세세히 캐묻는 사람. 정확히 뭐 하는 분이셔? 어디 회사야? 호기심을 넘어서 지나친 탐문은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이처럼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6 가족의 결혼 문제를 비하하는 사람. 왜 내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가족 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흠으로 여기거나 궁금해하는 사람은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37 부모님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사람. 너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옷을 입으셔? 외모나 옷차림은 개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가족의 자존감을 해치는 일이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38 가족의 직업적 실패나 실수를 들추는 사람. 아버지 사업 망한 거 아직도 기억나. 과거의 실패를 들추며 현재를 판단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극하는 말은 폭력과도 같습니다. 39 부모님의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는 사람. 그때 너희 아버지가 그런 뜻 아니었어? 말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흔드는 말은 경계해야 할 큰 징조입니다. 40 가족의 모습을 남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사람. 재미있어서 몰래 찍었어. 동의 없이 가족을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처럼 경계선을 넘는 행동은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41 가족의 경제 사정을 비교하는 사람. 우리 집은 부모님이 집도 몇 채 있는데 재산이나 소득을 비교하는 말은 자랑처럼 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편은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는 법인데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42 부모님의 말실수를 확대해서 떠벌리는 사람. 그때 너희 엄마 말실수한 거 아직도 웃기지 않아? 모두가 한 번쯤은 말실수를 합니다. 이를 오래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것은 웃음을 가장한 비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보다는 조롱을 즐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43 부모님의 사망 여부를 아무렇지 않게 묻는 사람.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벌써 오래됐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은 감수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성 없는 말은 상대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44 가족의 병력을 캐묻는 사람. 집안에 병력 같은 건 없어? 질병은 매우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병력을 캐묻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와 삶을 지나치게 파고드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45 가족의 말투를 흉내내며 따라하는 사람. 너희 집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려 하더라. 웃기지 않아? 말투는 지역이나 세대, 개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이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6 가족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평가하는 사람. 아까 너희 어머니랑 통화할 때 목소리를 세시더라? 누군가와의 전화 내용이나 말투를 평가하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입니다. 개인적인 소통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47 가족의 학력이나 학교를 평가하는 사람. 부모님은 대학 안 나오셨지? 그런 느낌이더라. 학력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명백한 차별이자 무례입니다. 배움의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은 깊은 관계를 맺기에 부적절합니다. 48 가족의 이혼, 재혼 등을 이야기하며 뒷담화를 하는 사람. 그런 가정에서 컸으니 너도 이해되지. 가정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사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49 부모님의 외출 스타일을 평가하는 사람. 어머니는 왜 항상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으셔?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은 비상적인 관계를 만들 뿐입니다.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